여름만 되면 저 하잖아요. 7, 8월 여름 들려요. 저 군위치 있을 때는 동남아를 가셨어요. 회사가 돈을 안 쓰셔. 좋습니다. 크루즈 하시고 목표가 높으면 좋으지. 높았다가 내려가서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 하나손해보험 이번에 7월은 신담보가 나와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담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교육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담보가 아마 지속적으로 다음 달에는 아니지만 계속은 나올 겁니다. 올해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간병을 8월부터 10만 원으로 줄이잖아요. 줄이면 8월달에 10만 원인데요? 네,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변동사항은 없지만 예정이 있습니다. 2달 사이에 반토막 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간병의 매출을 아마 이런 신담보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려는 방향성을 조금 아시면 되게 일하기 좀 쉬우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 위주로 아마 신담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치료비 위주로 나오고, 그 첫 번째가 복합 치료 생활비라는 거고, 아쉽게도 저희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생활비 뭐 이런 뭐 2회부터 3회부터 주지만, 저희 새로 나온 복합 치료 생활비는 매 수술하고 여러 가지 하시면 계속 1회, 2회, 3회부터 계속 돈이 나오는 치료비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상급종합병원부터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일반 암주치보다 훨씬 저렴해요. 뭐 체감상으로 보면 한 30%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면 얘는 한 7,000원 정도. 그런데 보시면 상급종합병원이니까 사실 암 같은 건 저희 어머니도 보면, 영수증 보면 사실은 급여만 치료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급여, 비급여가 다 나눠져서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비급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은 제 친한 그 친구의 아버님도 얼마 전에 담관암 진단을 하셨어요. 담관암은 발견되기 되게 어려워서 최저는 이렇게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관암은 거의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암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담관암 진단 받으셨는데 확진을 이제 확 받으시고 이제 서울에 병원 알아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암 걸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시고 싶어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내가 그 병원에 가면, 3차 병원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치료가 좋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돈이 비싸더라도 한번 가서 진료 받아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은 상급종합병원만 가입해도 솔직히 무리는 없어요. 저는 영업할 때도 고객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그냥 상급만, 그러면 고객님 암은 이렇게 해서 상급도 괜찮으니까 상급종합병원만 하셔도 고객님의 보험료 많이 못 내신다고 하니까 상급종합병원만 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되게 지방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해나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상급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단한 항암이나 약물을 주변 종합병원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 상급만 가입해도 사실 암은 그렇게까지는 뭐 영향은 없습니다. 되게 한데 그건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암 복합치료 생활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암 복합치료 생활비에 비급여 담보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 주요 치료비 할 때 비급여 암 복합치료 생활비는 무조건 넣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고, 보험료도 엄청 저렴하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이거는 종합병원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부터 비급여 암 복합치료 생활비가 가능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가 생활비나 치료비 쪽으로 신담보가 많이 나올 예정이고, 얘네를 이제 잘 섞어서 가입 금액을 점점점 이렇게 높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은 상급, 비급여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담보를 만들면 가입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암주치가 좋아, 뭐 종합병원부터 되는 암주치 무조건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지만, 암주치가 이제 생각보다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고객과 잘 상담 이후에 상급 종합병원도 가능한, 그리고 이렇게 비급여만 가입해도, 옛날에 비급여밖에 없을 때는 비급여만 가입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사실은 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만 치료하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비급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여 부분은 산정 특례나 이런 실손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그런 비급여 부분은 커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급여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보가 나왔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암 치료 및 진단비라고 해서 이 7월에 이제 사실은 원래 작년 22일에 처음 나왔나? 작년 저번달 22일에. 그런데 너무 월말에 나온 바람에 저희가 이거 소개를 안 시켰다 뿐이지 6월 말부터 원래 이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간병 이슈가 워낙 세서 얘기를 잘 안 드렸었고, 암 치료 및 진단비라는 것은 기존의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진단비가 나는 무조건 필요해. 나는 암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새롭게 생긴 암 치료 및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밑에 표정 면역 양성자 이런 비급여 치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이런 담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 1,000만 원보다 2,000원만 더 내시면 요거를 가입하실 수가 있고, 어차피 표적이나 면역 양성자를 그 밑에 담보로 이제 새롭게 각각 개개 각각 담보로 가입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표적은 요새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표적 가입하려는 금액을 조금 줄이고 얘를 가입하면 여기에서도 최대 5천만 원 가입이 최대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2,000원만 고객님이 더 내시면, 아니면 1,000원만 더 내시면 표적 면역 양성자 이런 비급여 치료가 5천만 원까지 더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요 담보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되게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 2보다는 요거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요거를 최소 금액으로 줄여요. 요거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 5천만 원 쓰기 위해서 최소 금액 뭐 500만 원, 최소 금액 100만 원, 요거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50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여서 얘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적어요. 이게 한 700원, 800원 막 이런 수준이라서. 그러면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진단비, 그러니까 진단비가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가입은 하진 않지만 진단비를 그래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저도 진단비는 치료비로 쓰거나 생활비로 쓰라고 고객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치료비로 쓰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단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생활비로 쓰시는데 생활비로 쓰실 바에는 이걸 가입해서 치료비를 같이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거 3번 신단부 암치료 및 진단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환계도 복합치료 생활비가 나왔는데,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옛날에 저도 교육을 좀 받아보면 그 어떤 교육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회사가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많아요. 우리 게 제일 싸다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싼데 막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 소속이지만 뭐 제가 뭐 하나에 뭐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다른 데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4번 담보는 그렇게까지 신담보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계는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시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시거든요. 그런데 얘가 상급과 권역 심리혈관 센터밖에 안 된다? 그럼 약간 반쪽짜리 보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나 협심증이나 이렇게, 물론 부정맥이나 협심증도 응급실 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볍게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급이나 권역 심리혈관 센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좋지만 이게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 고객이 설명할 때 이거는 상급과 권역 심리혈관 센터만 가능한 담보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얘밖에 안 되는 거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업셀링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건 그러니까 단독 담보로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업셀링용으로 추천드리지만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넣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담보 5번째인데 로봇 수술 신담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 있나?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월 초에는 비교해봤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그 최초는 지금 이제 레보아이나 이런 다빈치 같은 로봇 수술이 지금 다 거의 국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이게 있을까? 얘네가 있을까? 이렇게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워낙 빨리 변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네 이런 그 회사들이 있어도, 그러면 이 회사들이 만약에 없어지고 되게 좋은 회사가 생겼는데 더 신 로봇 수술이 생겼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빈치나 레버에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계 이름을 딱 정해놨으니까 회사 이름을.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새롭게 생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궁, 순환계, 내분비, 전립선 이런 식으로 네 부위를 나눠놓고 금액은 조금 솔직히 조금 아깝지만 한 200, 200씩 해서 총 800만 원 들이는 신로봇 수술 담보를 특정 질병 종합병원 로봇 수술비 담보를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담보니까 3년 갱신, 5년 갱신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갱신이 짧다 보니까 그냥 한 40 몇 세 되면 금액이 한 700원 막 이래요. 700원, 800원. 그 연세가 조금 올라가면 막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간병을 만드시든 종합병원에 뭘 하시든 시그니처 어떤 상품을 하신다 아니면 다른 상품을 하시든 이거는 그냥 넣고 그냥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한테 설명드릴 때도 3년 갱신, 5년 갱신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갱신이 많이 돼서 빼고 싶으면 빼셔라.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게 지금 신담보가 처음 만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되면 되게 비싸질 거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년 갱신, 5년 갱신짜리니까 그냥 무리 없이 넣어서 700원, 800원 넣어서 설계하시면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그냥 보험료 부담 안 되니까 넣으셔서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요거 많이 하고 있어요. 요게 얘기가 한 서너 달 전부터 보험사에서 조금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아 이런 수술을 보장을 해주는 담보들이 생긴다더라 그런데 7월에 이제 각 보험사별로 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거의 아마 대부분 될 거고 카티스템은 옛날에는 무릎을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을 끼워서 수술하셨다가 요새는 이렇게 남의 줄기세포를 내 무릎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잘 걷게끔 하는 수술이 이거 수술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굉장히 회복이 늦고 나중에 재활도 오래 하셔야 되는 반면 얘는 그냥 하시면 회복도 되게 빠르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수술이니까 비용이 되게 비싸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신담보 아마 이거 다른 회사에도 다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있는 거고 그는 골격계 치료비라고 해서 카티스템 할 때 1000만 원 드리는 담보인데 다른 회사보다 조금 다른 점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안에 약간 세세하게 자잘하다면 자잘한 담보가 조금씩 붙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보험료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조금 더 안에 더 들어가 있는 그 담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담보 비교해 보시고 고객님이 근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이 하나가 여기 조금 더 많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고객한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 담보는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질환이나 담보는 하나손해보험 시그니처랑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영업했으면 저는 여성 고객은 하나 시그니처를 한번 소개는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소개. 왜냐면 이게 상담하다 보면 여성 고객이 저는 그러면 종합보험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여성 담보도 다 넣어주세요 하면 타사는 쫙 비교해 보면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고객이 이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뭐 가볍게 병원에 갔을 때 보장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조금 일상배상 되네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사보다 담보들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임신 아니면 출산도 비롯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님들 막 상담하실 때 모르는 분이랑도 상담하시고 소개가 와서 상담을 하실 테고 뭐 DB도 사서 하실 텐데 그렇게 상담하실 때 만약에 이 고객은 사실은 나랑만 상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낯선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 반드시 이 고객은 주변에 혹시 나 이렇게 상담 받았는데 뭐 다른 분 없냐라고 물어봐서 여러 명이랑 상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나랑만 상담받고 있다는 건 되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여성 고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영업했으면 이거랑 만약에 뭐 KB나 DB나 메리츠나 셋 중에 하나 해서 두 개를 한번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그니처에 이런 게 있고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있는데 여성 담보를 더 넣었더니 하나가 조금 더 비싸지만 안에 내용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고객은 여성 고객인데 내가 다른 회사 거 갖고 가고 다른 상담사가 다른 설계사가 와서 하나 시그니처를 딱 들이밀었다면 담보의 차이가 확 보이기 때문에 내게 까일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고객 팀장님 상담 스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한 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더라도 괜찮잖아요. 저희 서혁이 매니저랑 부탁해서 그냥 한 번은 가서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보시면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안에 담보 내용을 조정해서 보험료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저희가 여성 담보는 굉장히 좋은 담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저희 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업했어도 남자는 저희 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는 진짜 전 보험사다 그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상해 넣고 종합보험 넣으면 아니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로 갈 수밖에 없고 보험료가 낮은 회사라 남자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 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그니처로 고객한테 설명을 한번 들을 만은 하다. 특히나 이렇게 유방 갑상선 생식기 치료 생식기 질환 치료비만 봐도 여기에 자궁근종 수술 상급종합병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상급비에서 200만 원, 일반 병원에서 100만 원 나오는데 만약에 자궁근종 수술을 매회 100만 원밖에 다른 회사를 만들려면 뭐 종수술비도 넣고 질병수술비도 넣고 몇 대 수술비도 다 넣어야 1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40세 기준 가장 저렴한 이 담보 보험료가 4,000원 정도인데 4,000원이면 다른 회사 한 3, 4만 원치 보험료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안에 검사도 들었고 치료비도 들었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로봇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시그니처나 시그니처 간편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유방 갑상선 생식기 질환 치료비를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보시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이 유방암 쪽으로 진단비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마 타사는 몇몇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험료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 친구의 누님이 유방암 1기였는데 요 D타입이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전이가 겁나 빨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이게 이 유방암은 A, B, C, D 타입이 있고 1기지만 세포 검사를 하면 C나 D 타입으로 만약에 D 타입으로 되면 이거는 그만 돌아가셔요. 치료 하나 막 돌아가세요 그냥. 그래서 유방암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방암 걸린 분들 보면 대부분 A, B라서 A, B는 수술 안 하셔도 되지만 미리 예방을 위해서 수술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수술을 하시고 나중에 보건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하는데 유방암은 그래서 10년 동안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되게 위험하고 만약에 고객이 저는 유방암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아니면 저는 유방암이 가족력이 있어서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진단비를 더 넣어주세요. 진단비에서 5천만 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타사로 만약에 진단비를 이렇게 만들면 일반암 진단비를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럼 보험료가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저희는 유방암 진단비 타입별로 2,000, 2,000, 2,000, D타입 5,000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거를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게 추가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예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암도 저희 누님도 초기 갑상선암이라 그냥 갑상선 한쪽을 떼고 마셨는데 만약에 이 중증 갑상선암이면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게 중증 갑상선암이었어요. 이것도 전이가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폐나 뇌로 확 전이 돼서 이거 되게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갑상선암도 뭐 착한 암이라고 누가 이름 붙였지만 암이 착한 암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갑상선암 유방암에 가족력이 없어도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암이고 타사로 준비하면 저희로 똑같이 해도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런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아까 보셨던 유방암 패키지라는 담보도 있어서 다 따로 이렇게 패키지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 담보를 따로따로 가입하셔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유방암 진단비랑 요 갑상선암 패키지를 가입하면 10,000원 나가요. 연령대 50세 넘어. 그러면 저희가 취소 보험료가 2만 원이니까 2만 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비를 넣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담보들이 요 진단비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간병을 치료를 한 달 동안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줄여서 1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뭐 회사 그 플랜이 정해진 거는 8월에 10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 간병은 제가 어떤 상품에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져올지 이렇게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간병은 사실은 하나가 저희께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다 보장되니까 다 보장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 만약에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에 가서 간병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활병원에 가서 간병인 쓰시고 재활요양병원 입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티스템을 하지 않고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수술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재활요양병원에서 가서 요양 그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3개월, 4개월 계시는데 다른 회사는 직접 치료 불구가 딱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재활요양병원으로 간병인 청구하시면 안 나와요. 이거 청구해보신 분들이 제가 이제 교육하다 가끔씩 있으시던데 자기네들 다 이거 못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 나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직접 그 치료 목적으로 직접 치료 목적인 상해 질병으로 입원을 해야 돈을 준다고 약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재활은 무릎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재활을 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운동을 거기서 시켜주는 거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건 직접 치료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직접 치료 부구가 없어요. 초창기 약관에 원래 직접 치료 부구가 없었는데 보험사들이 약관을 막 개정해버리면서 직접 치료 부구도 넣고 8시간 문구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막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초창기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고 중요한 건 저도 옛날에 뭐 한 5, 6년 전에 아마 지원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간병인 지원이 한 2020년도인가 처음 나와서 그때 저도 처음에 너무 좋아서 그 메리츠 나온 게 좋아서 한 달에 막 계약을 5, 60건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원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요양병원이 되게 많아졌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늙으면 아니면 내가 나중에 병에 걸리면 나중에 내가 내 혈관이 터져서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요양병원 1년 내내 보장이 다 되잖아요. 타사도 1년 내내 보장이 된다는 게 나오긴 했었어요. 지금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보면 질병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뭐 혈관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 외에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병원 구분만 있습니다. 병원, 요양병원, 간호가병 통합 서비스 이 병원 구분만 있고 다른 거는 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약관상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타회사는 중간에 보장을 하다가 약관상 보장이 뻥 뜨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상해 질병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다른 회사 보험료가 한 2만 원 싸서 계약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입원하고 6개월 입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보장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청구했는데 5년치 청구했는데 2년치가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하면 저희께 1, 2만 원이 조금 더 비싸도 아마 그걸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 약관상 그 보장이 뻥 뜨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 아니면 아까 보셨던 직접 치료 분부가 있어서 타사는 직접 치료만 된다는 점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다 저희 하나 간병을 하시게 될 거고 아쉽지만 15만 원, 6만 원, 7만 원이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8월에 10만 원, 6만 원, 7만 원이면 10만 원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고객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15만 원, 6만 원, 7만 원일 때 20만 원 못 하셨던 분들은 다 연락하셔서 저희 거를 다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보장부착을 했는데 간병이 있는 분들 아니면 간병 멀쩡히 있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타사의 간병이 어떻게라도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요양병원 3만 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사의 간병인이 있던 아니면 이 간병인을 해지하고 하셔야 되는데 뭐 상황상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낸 돈이 아까워서 간병인을 해지 못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저희가 그냥 요양병원 3만 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3만 원을 넣고 최저보험료 2만 원을 만들어서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 이거 3만 원을 종합보험에 넣어서 하시든 그러니까 간병인이 잘 되어 있는 분들도 이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3만 원 넣어놓으면 내가 만약에 기존에 타사의 간병인이 요양병원이 뭐 7만 원짜리가 있어 아니면 6만 원짜리가 있어 그렇게 하면 3만 원을 넣어놓으면 181일은 9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181일 이상은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 아예 보장 안 되는 것보다 3만 원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거고
181일에서 180일까지는 9만 원이 되는 거니까 보장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이 누적을 안 봐요? 네? 요양병원. 요양병원만.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만 3만 원까지 누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3만 원 추가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잘 생각해서 고객한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길게 길지 않아요. 네. 네. 어떤 거요? 네. 네네.